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층 높아진 모습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보다는 한 열흘 전만 해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한 40% 정도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까지도 잠깐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거의 90%에 가깝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장에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라기보다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거나 거의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1월 달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면 연속적으로 12월 달,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이죠. 예, 좋은 것이고 사실은 돈을 좀 덜 버는 그다음에 부채가 조금 많은 그런 이제 중소형주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나 돈을 못 버는 아직은 돈을 못 버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 로보틱스 섹터 같은 곳이 사실은 다른 섹터를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조금 준비한 여기 페더럴 연준에서 그 일단은 스테이트먼트가 나왔는데요. 뭐 선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거 영어로 나와서 죄송한데 이게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예, 노란 줄 친 것만 보시면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QT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네. QT라는 것은 양적 긴축이죠. 예, QE가 양적 완화고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였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큰 거는 아니에요. 이제 500억 불 정도 유동성을 흡수했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나라 수요일 날 그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QT가 종료가 된다는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뉴스죠. 만약에 이게 둘 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떤 정책의 변화에 통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악재였을 것인데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많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준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건 또 시장에도 의미 있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미국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결국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국내 정책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가 되나요? 뭐 그분이 뭐 주식시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은 뭐 어렵고 방향성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거는 뭐 좋은 얘기다. 그리고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기업들이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캐펙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3%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듯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1월 달에도 할 가능성이 많고 게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케빈 베셋이 아마도 연준의 총재
소위 이제 그 제롬 파월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뭐 트럼프의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실 뭐 막무가내로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뭐 1조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방금 또 제가 언급했듯이 뭐 QT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됐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좋은데 뭐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득세 뭐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2026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개인당 또 2,000불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불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받았죠?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았나요? 네. 예, 그러면은 100불 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2,000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공급, 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그 FOMC 의장의 그 뭐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어떻게 맞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의 위치도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활성화 메시지가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활성화 메시지 언급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 이번 정부가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면 아마 12월 초에 또 셀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쭉 반짝했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12월 중순에 발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 그럼 12월 달에 계속 기대감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 그 똑똑한 전략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래 코스닥 시장의 성수기는 1분기입니다. 바이오들 또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바이오 컨퍼런스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가요? 그 뭐죠? CES라고 하는 거. 맞아요. CES가 몇 월 며칠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1월 9일인 것 같은데 1월 8일 아니면 9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성수기는 1분기인데 그런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좋다라는 거고.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이 정부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그 정치적으로 뭐 좌편향이나 이거 아니고 아니죠. 그런 거 네. 아닙니다. 그냥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때 코스닥이 그때 그런 정책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40% 올랐어요. 40%요? 지수가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평균 회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아니요, 쉬워요.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게 있으니까 이거 표 한번 볼게요. 네. 예, 나오고 있죠. 요게 보면은요. 중간에 빨간 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어떤지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거 항상 그러니까 코스닥은 저 빨간 데가 10년 평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코스닥의 차트가 코스피와 상대 강도 측면에서 굉장히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저 내려가 있는 상태는 항상 평균 회귀한다. 그거를 이제 mean re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회귀를 분명히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할 것이다. 코스피는 상승할 수도 있고 옆으로 길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코스닥은 평균으로 회귀하면 코스닥의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움직여야지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 있고 네. 2차 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언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와 로보틱스 때문에 코스닥은 평균 회귀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좋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렇죠. 전력 관련된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항공 우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평균 회귀 흐름 빨리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종목 선택 폭이 넓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기대되는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년 1월이죠. 통합계좌 전면 개방인데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통합계좌를 전면 또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접근성 개선이 핵심인데 시장에 미칠 좀 긍정적인 영향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런던이나 홍콩에 있을 때 그 유명하다는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제가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분야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를 잘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방을 하나 사요. 그럼 시장에서 가방 사면 뭐 비싸봤자 20-30만 원 뭐 할 거 아닙니까?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요. 그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 펀드들이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그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디벨롭 마켓을 투자하는 펀드는 따로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이렇습니다. 뭐 최소 100조가 들어온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100조가 뭐 요새 큽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AI 투자하는 거 보면 훨씬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100조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시장에 흘러 들어온다.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그것도 그 계량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받는 PER이나 PBR 밸류에이션 자체가 틀어진다는 더 거예요. 높아지겠네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허들이 있었죠. 하나는 통합계좌를 못 만든다. 너네 굉장히 복잡하게 계좌 오픈하고 계좌를 열고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 용산구청도 가야 되고 강남구청도 가야 되고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맞아요. 연금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600명의 사인을 받아와.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그걸 굉장히 쉽게 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4시간 그 환전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걸 조금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외국 사람이고 제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뉴욕에서 일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500억어치 팔았어. 팔자마자 그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서 고객한테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팔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환전이 24시간 거래가 안 되니까 6시간 있다가 환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시간 동안 환율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맞네요. 그러면 환율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스라엘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 100조가 해외에서 더 투자가 되든 200조가 투자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더 훨씬 높은 레벨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년에 2026년도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워치리스트에 만약에 편입이 될 수 있다면, 네. 관찰 대상국이라고 그러나요? 네,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5천을 가지 말라 그래도 네,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내년에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수 또는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좋은 투자처를 어떻게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플 아이폰 관련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또 틀린 말씀은 또 아닙니다. 요즘에 LG이노텍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LG이노텍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LG이노텍은 뭐 사실은 이 카메라를 아이폰에, 애플에 아이폰용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캐시카우이며 아이폰이 잘 팔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사실은 반도체 기판이라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뭐 심텍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죠.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기판 사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6년, 7년까지 이 기판에 대한 단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지금 기판 사업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니까 2026년이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제 생각은 또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판을 만드는데 하나는 한 분야는 통신 쪽으로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뭐 캐시카우긴 합니다. 두 번째는 플립칩 BGA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요거는 이제 돈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말 정도 돼야지 뭐 BEP를 달성하겠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2천억 이상 이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기판이 중요한 거죠. 그럼 광학 솔루션은 뭡니까? 광학 솔루션. 요거는 뭐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비주얼 AI 아니면 이거를 뭐 비전 AI라고 말해도 되겠죠. 비전 AI의
저는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테마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해지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가 로보틱스로 진입하는 것은 이것은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PBR 밴드를 보면요. 아직도 뭐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우량주 중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고가 12만 7천 원까지 갔다가 3중 바닥을 만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생각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죄송하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주가적으로는 뭐 회사가 더 좋고 나쁨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가적으로는 아웃퍼폼 할 것 같다. 주가적으로는 아웃퍼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뭐 잘 아시고 지금의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은 뭐 우리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냥 재미로 그려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4분기 영업이익 아주 좋을 것 같고요. HBM4, 구글, 엔비디아 둘 다 뚫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내년 영업이익이 97조를 전망하는데 이게 또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업사이드 뭐 100조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TPU가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에 HBM이 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구글도 생기고 그다음에 레가시 반도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로보틱스 쪽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안전하다. 뭐 10만 원인데 그거 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가격대가 안전한 가격대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냐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LG 이노텍, 삼성전자 두 종목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